Hello everyone, guten Tag. 예, 여튼 오늘 6차시입니다. 오늘은 반증주의에 대해서 할 겁니다. 반증주의.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귀납주의 한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퍼가 제시한 반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공부하기 전에 영상 보고 오시죠. 그 영상 보기 앞서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학 발달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죠. 올바른 진실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뭔가 그럴듯하지만 아니었던 그 칼질을 당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칼질을 많이 당했던 그런 오류 덩어리들, 어떤 것이 더 과학 역사, 즉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선생님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물리를 예로 들면 이 역학을 배울 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더 맞는 이론인데 왜 우리는 맞지도 않는 뉴턴 이론을 배우는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이게 옛날에 틀렸던 이론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의 발전이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아간 사고의 발전이 우리가 배우는 순서랑 비슷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하나하나씩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천동설이라는 게 결론은 틀린 건데, 천동설을 연구하거나 혹은 지동설을 연구하거나, 그리고 반대로 지동설에 반박하기 위해서 혹은 천동설에 반박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 천문학 기술이 발달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오류 덩어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오류가 진짜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오류인가, 아니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오류 덩어리인가,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겠죠. 예, 앞서서 말했던 선생님의 말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번 영상 좀 오글거립니다. 쌤 이거 일부러 편집 제대로 못했어요. 이거 영상 자체가 너무 B급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손 댈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이제 상상력이 여기까지인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내용은 점성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규범과 경화는 우연히 점집에 들르게 되는데. 고맙고 그렇게 잘 본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그렇게 잘 본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공업 잘 본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럼요. 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가 막히게 잘 볼게요. 아 괜히 부끄러워지는데. 아, 요번에 우리 오빠가 차를 바꾼대요.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되게 비싼 오픈카를 산다고 하는데 자기. 그러면 못 가. 괜찮아. 플라즈마야. 오, 되게 신기하다. 본인 사진. 뭐야? 너 면 없지? 면 없어. 어떻게 하셔? 면 없다 너는데? 어떻게 하셔? 아니, 거짓말 마세요. 아니야. 우리 플라즈마 틀린 적 없어. 아니, 오빠 이번에 오픈카 산다고 했다니까요. 오빠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니, 돌팔이네. 오픈카 산다고 했잖아, 오빠. 면허가 왜 없어? 면허가 있어요. 자기가 사실 이거 말하기 싫었는데 사실 탑드라이버 자동차였어. 아니, 뭐,
면허증 없으면 어때요? 우리 오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는데 우리 오빠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SNS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데요. 정말 왜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나만 바라봐줄까요? 자, 아, 그래. 100만, 1000만. 신기해. 오빠 신기해. 솔직히 딱 깨라. 네? 팔로우 10만은 무슨 10명도 안 되지. 맞지? 그거 어떻게 사실 어제만 들었어. 내가? 그 말 맞지? 자기가 미안해. 나 거짓말 구라치는 건 미안한데. 오빠 나중에 얘기하자. 괜찮아. 그래. 저는 어쨌든 오빠가 너무 좋아요. 저희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넌 어떻게 한다는 거지? 우리 남자분 무슨 별자리지? 저 12월생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구나. 맞다. 사수자리. 그래, 나 대학교 사수했어. 자, 우리 여자분은 무슨 살자리? 저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오케이. 쌍둥이. 별을 보시나 봐. 그래, 나 저 어떻게 들어? 그러면 어디 남자, 여자 궁합을 한번 볼까? 플라즈마야, 플라즈마야. 나온다. 좀 무서운데? 안 돼. 둘이 오마다 너무 신기해. 뭐가 이상해? 죽겠는데? 뭐가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 여자분도 남자분을 열렬히 둘이 결혼하면 아주 잘 사는데 아들내미가 5, 딸내미가 5, 합이 10명 자식이 있겠네. 너무 행복하다. 정말요? 남자 5? 여자 5? 너무 좋아. 규봉아, 응? 너무 좋다. 이게 참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니하고 내하고 남 5, 여 5 애 놓는단다. 이거 먹어. 돌팔이. 내가 여자로 보이소. 내가 여자로 보여. 이게 뭐 이건 신고야 이구나 이거 뭐. 그만 가자. 돈 낼 필요도 없고 가자. 그래 뭐. 가자. 아이고. 네? 장사하지 마이소. 네, 영상 잘 봤나요? 이게 좀 쓸데없는 개그가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 이건 선생님의 편집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편집 개수가 딱 선생님이 만든 영상의 개수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디지털 카메라로 아니면 필름 카메라로 여러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궁금하면은 선생님 사이트나 SNS 같은 거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편집도 아직 서툴고 이런 창의적인 발상도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번 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 진부적인 것밖에 없고 다 노잼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여튼 오늘 이제 분량이 많은데 내용 이제 지난 시간에 영상 길이만 길었지 분량은 막 딱히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분량도 많고 영상 길이도 길 거라고 선생님이 추측을 하고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반증주의라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반증이라는 게 뭘까요? 반증. 돌이킬 반자에다가 증명할 증자를 써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거를 증명하는 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반증이라고 합니다. 뭐 예시 하나 들어보죠. 이게 반증주의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예시인데, 백조가 뭡니까? 백조. 흰색 새해서 백조거든요. 근데 어떤 귀납 추론에 의해서 여기 이제 뭐 결론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비확증성 문제 때문에 모든 백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증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명제는 반증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검은색을 포함해서 뭐 흰색이 아닌 백조만 어디서 찾으면 그냥 야, 니 틀렸네 하고 딱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반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렇게 그 반증주의의 큰 틀을 생각할 때는 반증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틀린 예시를 우리가 찾아내서 콕 집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틀입니다. 요거에서부터 이제 기초해서 싹싹싹싹 나뭇가지를 펼칠 거예요. 지금쯤 되면 아마 12분쯤 됐을 텐데, 자, 다 같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켭시다. 선생님이 허리가 안 좋고 옛날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어깨가 이게 한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저기 한데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선생님이 편집을 하는데 오늘은 그 편집 안 하고 다 같이 이거 보는 김에 이렇게 허리도 쫙쫙 펴고 스트레칭 가볍게 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튼 반증주의는 요 반증을 하겠다라는 틀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포퍼라는 인물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반증주의의 구조적 틀과 함께 이제 반증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퍼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귀납주의 한계점을 깨달았어요. 귀납주의 한계점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새로 내세운 게 이 반증주의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납 추론의 이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반대로서 돌아본 거죠. 왜 이걸 일일이 다 찾냐? 하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인데, 약간 이런 꼴인 거죠. 그래서 포퍼에 따르면 이 과학의 발달은 귀납의 관찰에 의한 입증 사례의 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적 지식의, 베이컨이 말했던 과학적 지식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추측과 논박,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똥 싸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의 추측과 논박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박을 하고 싸우고 뭐 갑론을박하고 이러면서 이제 과학이 점점점 발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학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딴 데로 삐뚤면 뭔 똥 싸소리,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위로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납주의자는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 사례를 끊임없이 찾아요. 계속 찾아가지고 개연성, 즉 지난번에 말했던 확률을 높여가죠. 확률을 높여가지만 반증주의자들은 이론에 반대하는 사례를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되니까 그 사례를 찾음으로써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네, 여튼 쉬는 시간 이렇게 뭐 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포퍼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반증주의자는 이론에 반하는 사례, 반대되는 사례 하나씩을 찾으면서 발전했다 했죠. 이를 바탕으로 과학은 혹독한 비판과 시행착오 과정, 그러니까 오류 발견에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아까 쌤이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증주의의 정의를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반증주의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구글 위키피디아에서 따왔어요. 반증주의란 가설이나 이론, 이런 거는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서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조금 더 우수한 약간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돼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이론을 냈을 때 이걸 까이잖아요? 이걸 까이면서 그럼 이거죠. 까면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대체되는 거고, 까이면서 얘가 그런가 하고 얘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받고 계속 까여요. 까여서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서 발전한다는 거고. 이래서 반증주의자들은 가설은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까일 여지가 많을수록 더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설은 반증 시도를 극복하면서 발전되면서 점점 더 우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이론은 절대 까이지 않는 완벽한 주장, 이론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서로 비판하고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학문인데, 애초에 반증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과학이란 어떻게 할 수가 그렇게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설이 반증 가능하다는 것이 그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반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가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대신 그 가설이 틀렸다면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맞는 지식, 그 과학적 지식 자체가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상관없이 반증 가능하다면 그냥 그것은 과학적인 이론이고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반증 가능하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틀렸다면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도 보일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동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뭐 실제로 우주 나가서 봤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 요것만 봐도 제일 직접적인 관측 사실이고 맞는 반증 사례잖아요. 다른 것보다 직접적인 반증이죠. 이를 통해서 천동설이 틀린 이론이더라는 것을 아예 확실하게 못 박아버릴 수가 있었죠. 이처럼 이렇게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 반증 가능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효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일출의 시간은 매일 5시 30분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반증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1년 365일 중에 5시 30분에 일출이 안 일어난 날을 그냥 체크를 해서 이날 5시 30분에 일출 안 나왔는데 그럼 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반증 가능한 예시예요. 또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속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기찻길이나 뭐 다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금속이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된다, 그런 거 배웠을 텐데 이게 꼭 모든 물체가 팽창할까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을 해서 또 찾아보면 돼요. 쌤 지금 기억나는 거에 딱히 없는데 있어요. 또 반증 가능한 예시, 검은 물체가 흰 물체보다 무겁다. 이것도 반증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시다. 뭐 이게 그냥 검은 물체라고 치고 이게 흰 물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검은 물체가 당연히 이 핸드폰이 종이보다 무겁죠. 근데 반대로 이 핸드폰이 흰색이고 선생님이 이거 들고 있는 게 검은색 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 어때요? 당연히 핸드폰이 무겁겠죠. 어이씨 깨졌네. 이런 식으로 뭐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어요. 아닌데? 하면서 반증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거랑 과학적이지 않은 거랑 상관이 없는 그냥 반증 가능한 명제들의 예시입니다.
반증 불가능한 예시를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해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모호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단순한 정의 혹은 공리 등은 반증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정의나 공리는 이런 게 있겠죠. 양성제 한 개로 되어 있는 원자를 수소라고 한다. 이거는 과학적 명제가 돼요. 과학적 명제인데 반증 불가능하죠. 또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거나 뜨지 않거나 한다. 해가 동쪽에서 뜨거나 뜨지 않거나 하면 반증 불가능하죠. 아니 동쪽에서 뜨는 거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요건데 이거의 합이 결국 100%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건데 이 명제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에서 안 뜨는데 둘 다 반증 못하죠. 어떻게? 왜냐하면 동쪽에서 뜨거나 안 뜨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모험을 하는 자만이 행운을 차지한다. 이것도 어떻게 반증을 합니까? 모험을 하는 자가 행운.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행운을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대학을 행운이라고 보고 뭐 열심히 공부한 게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어떤 관찰이나 이런 걸 못하고 그냥 경험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적. 경험적으로부터 나오는 주장들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나는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모험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사자는 난 그래도 하루에 30분씩은 공부했어. 그 30분이 모험이 됐어.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숙여서 바로 폐기시키면 돼요. 기봉 선생. 위스키 블렌디, 블루진 하이, 콜라 피자, 발렌타인데이,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사람들의 몸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잊고 먹고 마시는가.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 오늘의 추천곡은 고신해철님의 재즈 카페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라젠카 세이버스를 불렀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솔직히 선생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라젠카 세이버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신해철이 했던 넥스트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CD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그냥 뭐 듣고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TV에 다른 가수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게 국카스텐의 하얀우더라고요. 선생님이 국카스텐 같은 경우는 약간 지향하는 쪽이랑은 좀 달라서 막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었는데 확실히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원곡의 느낌을 워낙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잘 부르는 거랑 또 특별한 그 느낌이랑은 별개더라고요. 물론 하얀우 분이 되게 잘 부르고 이제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되게 잘 불렀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라젠카라는 곡 그 중후하고 웅장한 그 코러스 쫙 해갖고 라젠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복면가왕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얀우 버전으로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 목소리는 일단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알겠지만 막 그렇게 좋거나 뭐 깔끔한 편도 아니고 애초에 쌤이 그만큼 잘 불렀으면은 이러고 안 있겠죠. 예. 여튼 그래서 그냥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곡은 신해철의 재즈 카페인데 이게 내용이 90년도 초반에 나온 건데 91년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당시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약간 풍자했던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9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데 은근히 이게 지금이랑 잘 맞아요. 네, 여튼 잘 맞아요. 그냥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절대 못 따라합니다. 매우 낮아요, 이거. 아마 이 노래 1절 앞에 위스키 블렌드 이 부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없을걸요. 신해철 씨가 워낙 저음 특화형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되게 중후해서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씩 따라 부르는데 이런 느낌은 잘 못 살리겠더라고요. 기봉 선생. 자, 이렇게 뭐 노래도 듣고 쉬는 시간 잠깐 가져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과학과 비과학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한번 봅시다. 포퍼는 이거 포퍼의 입장이에요. 오늘 하는 거는 대부분 포퍼 혹은 반증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반증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과학, 그리고 반증주의 입장에서 보는 비과학,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반증주의라는 얘기가 아마 들어갈 확률이 커요. 여튼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은 반증 가능성 문제를 놓고 이제 구별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증이 되냐 안 되냐, 요거 차이인 거죠. 귀납을 통해 드러난 경험 사례들의 관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높은 확률로 틀릴 수 있는 주장을 담고 있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닥쳐올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으로 본다. 그러니까 포퍼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귀납적으로 어떤 법칙이 이끌어낸 그 관찰 사례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높은 확률로 틀릴 수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틀리면 아까 의미가 크다 했죠. 높은 확률로 틀릴 수 있는데, 이 높은 확률로 틀릴 수 있는 요거에 다 이게 있으면 그만큼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당하겠죠. 그 비판마저 감수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예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죠. 아니면 뭐 양자역학 같은 게 되겠죠. 거의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현대 과학들은 거의 이런 꼴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물리를 전공했으니까 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많이 깠어요. 아, 이거 뭔 소리냐,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러면서, 어떻게 빛이 휘냐, 뭐 어떻게 공간이 휘냐, 뭐 이렇게 많이 깠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양자역학도 아니 무슨 에너지가 어떻게 똑똑똑똑 떨어져 있냐, 이게 연속적이지 않냐, 요거부터 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렇게 핵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어떻게 이게 분포해 있을 확률이고 이걸 우리가 못 찾는다? 이거 뭔 소리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뭐 빛도, 아니 빛이 무슨 파동이냐, 입자지, 파동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옛날에 증기기관 한창 나올 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원자가, 그러니까 기체가 무수한 개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유한한 개수가 아니라 무한한,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이게 볼츠만 함수라고 해서 기체의 운동 법칙을 다루는데, 여기 운동 공식에는 그 기체의 분자 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몇 개인지가 그 공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입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서술한 내용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기체 분자 수는 무한한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 결국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목매에 달아서 자살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꽃가루를 통해서,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원자의 수는 유한하고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표하고 몇 년 뒤에 볼츠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에 볼츠만이 죽을 때도 미련이 남아서 본인 묘비에 가잖아요. 볼츠만 묘비에 가면은 그 기체 그 함수가 써 있어요. 써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안 써 있으면은 쌤이 자막으로 죄송합니다 써놓고, 써 있으면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 띄워놓을게요. 자, 여튼 그렇게 있고, 또 아까 쌤이 말했던 천동설도 틀린 이론이지만 반증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하면서 그 지동설이 맞다는 그 증거를, 실험이나 관측을 통한 증거를 계속 제시했죠. 그러면서 천동설을 비판을 했죠.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반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동설은 틀리긴 틀리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중주의자들은. 자, 그러면 유사과학은 어떨까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적외선 안마기, 이런 게 있겠죠.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잠깐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반월당 밑에 가면은 뭐 양자 뭘 쏴가지고 몸을 치료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반월당 지하상가 가면. 아무 소용없죠. 유사과학이죠. 참고로 원자핵을 몸에다 쏘잖아요. 그러면 암 걸려서 죽습니다. 예, 피부암 걸려요. 피부암. 뭐 가장 쉬운 예가, 양성자 하나가 수소고 양성자 두 개가 헬륨인데, 이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붙어 있는 거, 요거 많이 맞아서 죽은 사람 여러분도 흔히 알고 있어요. 퀴리 부인이 그렇죠. 마리 퀴리가 라돈 발견했는데 여기서 계속 헬륨 원자핵이 계속 튀어나왔죠. 그거 뭘로 또 모르고 이거 주물럭주물럭 대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근데 뭐 양자 그걸 왜 써요, 그거를. 예,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주변에도 어떤 과학적인 걸, 이런 걸 이용해서 뭘 만들고 이런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이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면 상관이 없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다고 우기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아까 말했던 반증 불가능한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한 사람들을 몇몇 봤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유사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영상은 뭐냐면, 좀 늦게 말했는데, 이게 점성술이거든요. 점성술. 반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틀린 이론도 아니고 맞는 이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 이걸 뭐 플라즈마야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방금 이거 말하는 거 오늘 출석과제 이름이에요. 이거의 이름 무엇일까? 플라즈마야, 플라즈마야. 여튼 플라즈마라 별자리 본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성술도 유사과학도 아니고 얘는 그냥 비과학이에요. 비과학. 예. 점성술도 비과학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포퍼는 그 예시가 정신분석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알 수도 있지만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독일어로 보고이트 이렇게 말해요. 보고이트, 지그문트 보고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여튼 이 사람이 얘기했던 뭐 이고, 뭐 리비도, 뭐 이런 쌤도 옛날에 배워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헤엄치고 있고, 뭐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빙산의 일각 요만큼이 의식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가라앉은 요만큼이 무의식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포퍼는 정신분석학을 경험적 이론에 속하면서 엄청난 입증 사례를 통해 일반화하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려는 요소도 역시 모호하다고 하면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시가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반증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미안하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실수했다 하고 뭐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튼 이렇게 종교나 유사과학은 틀림을 허용하지 않아요. 틀렸다는 걸 허용하면 내가 꺾이니까. 여튼 포퍼가 얘기한 거는 종교나 유사과학은 독단적인 반면에 과학은 언제나 스스로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거 깔려면 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게,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는 뭐 사회 뭐 전체주의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인문학적 철학도 요소가 가미가 되니까 그냥
그 책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과학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약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짱이라는 것만 믿고 무조건 다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과학 중심주의라고 해서 과학이 마치 종교의 신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종교나 이 부분, 종교나 유사과학은 독단적인 반면에서 그 종교가 독단적이다 하는데 그 과학을 그렇게 맹신하게 되면은 과학 역시 독단적이게 되는 이 모순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과학은 짱이긴 하지만 과학을 너무 맹신하고 그러진 말라. 약간 이런 쌤의 그냥 첨언이 있었습니다. 네. 여튼 여기까지가 또 한번 이렇게 기지개 켤까요? 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반증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을 한번 이렇게 싹 할게요. 오늘의 학습과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그 학습과제 게시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거예요. 그거 웹툰인데 뭐 책에 있는 웹툰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선생님 네이버 웹툰을 많이 봤는데 지금도 많이 봐요. 몇십 개씩 보는데 여튼 다음에 은근히 명작이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 목요일에 Shut Up and Dance라고 웹툰이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 나와가지고 서로 각각 사연을 담고 있으면서 그거를 본인들이 극복해내고 자기개발하는 약간 그런 자기개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다 자극적이지 않고 싱싱하면서도 담백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배댓을 보니까 그 배댓에 이제 다음에서 많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럼 다음 웹툰에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왜냐면 다음 웹툰 중에 영화가 된 거라든지 뭐 좀 유명한 웹툰이 많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거기 유사과학 탐구 보고서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재밌네 하고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시즌 3까지 하고 이제 완결됐더라고요. 여튼 그 중에서 하나 쌤이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 발바닥 패치라고 있어요. 발바닥 패치 알 거예요. 뭐 일본 제품이라든지 이런 병 같은 데 가면 뭐 팔죠.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면 쉬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행 다닐 때나 이럴 때 붙여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다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만화를 보고 여러분이 반증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잘 해야 돼요. 반증주의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 발바닥 패치는 유사과학인가 그러니까 과학인가 아니면 비과학인가 요거를 갖다가 직접 판단해보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써보세요. 반증주의의 입장에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학습관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쿤의 패러다임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아니면 뭐 새로운 패러다임 이러면서 뭐 나온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하고 비슷해요. 흔히 말하는 대세이자 트렌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과학에도 그런 게 있었고 과학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하나의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수업을 찍고 있는데 어떤 이런 패러다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러다임 내용 맞아요. 그 과학에도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 과학에 대한 패러다임과 그 쿤의 말했던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추스.